안녕하십니까. 몽고디비 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처를 맡고 있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는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부스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부스를 운영해서 느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직까지 고객분들이 몽고디비를 많이 사용해 주시는데 아직 저희가 한국 지사가 생겼는지를 저희가 홍보 부족도 있었지만 잘 모르고 계셔서 저희가 작년 7월 1일 한국 지사가 생겼고요. 작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한 10개월째 지금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몽고디비가 왜 이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몽고디비는 그 휴먼거스라는 그 거대한 큰 위대한이란 뜻에서 앞에 휴와 끝에 s를 빼고 그 몽고디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지는 2007년에 설립이 되어졌고요. 지금 2009년 첫 번째 릴리즈가 발표된 후에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에는 IPO를 실시했고요. 성공적인 IPO 후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아트라스라는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 매니지드 서비스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서비스의 밸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을 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서밋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화이트페이퍼든가 혹은 백서 같은 걸 좀 읽어보다가 느낀 점이 뭐냐면 고객분들이 찾는 데이터베이스가 뭘까? 굉장히 심플한 질문인데 대답 또한 되게 심플하게 많이 기술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걸 다루기가 되게 편하고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는 스프레이트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다 보니까 내가 운영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들 어떤 환경적인 제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이 대답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굉장히 심플한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그러면 고객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생각할 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시장에는 많은 솔루션이 있고 그 각각의 솔루션마다 쉽고 편하고 저희가 계속 전달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유연하고 아주 좋은 메시지로 많은 도배된 솔루션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고객분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찾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반면에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질문을 어떻게 바꿔봤냐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실 때 혹은 내가 개발자든 DBA든 인프라 담당자든 혹은 기획자시든 간에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하나의 큰 컴포넌트를 선택하실 때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라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가장 큰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이걸 것 같아요. IDBMS를 전통적으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쓸 것이냐, 아니면 요즘에 많이 언급되어져 있고 있는 NoSQL 영역을 쓸 것이냐, 혹은 이런 질문을 먼저 하실 것 같고, 또 다른 질문을 하신다면 멀티 모델 형태대로 여러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포맷을 지원해 주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쓸 것이냐, 혹은 폴리그라프 형태대로 어떤 특정 영역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쓸 것이냐라고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각자 영역에서 폴리그라프 형태가 맞다, 멀티 모델이 맞다, 혹은 여전히 IDBMS가 좋지 않느냐, 아니면 NoSQL 이런 말이 오갈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근본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전 좀 5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 모델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IDBMS라고 어떤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포맷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거에서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주는 데이터 모델이 그 기준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뭐 키밸류도 있고 컬럼나도 있고 그래프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던지셔야 될 거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업무에서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적합한 데이터 모델은 무엇일까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먼저 한 꼭지를 던져놓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던지셔야 될 거는 그렇다면 데이터 모델을 떠나서 쿼리 모델은 어떨까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는 SQL이라는 쿼리 랭귀지가 굉장히 보편화되어져 있고요. 그 외 여러 형태로 SQL like라는 표현도 쓰지만 어떤 네이티브한 SQL과는 다르게 어떤 SQL을 유사한 형태로 제공해주는 API도 있고 쿼리 랭귀지도 있고 또한 반면에는 전혀 다른 형태로 쿼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쿼리들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떤 형태의 쿼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쿼리 형태들이 얼마나 리치드하고 다양한 형태의 익스프레션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에서 고객분들 많이 만나보면 기존의 RDBMS 영역을 많이 익숙하셨던 분들은 서브 세컨더리, 그러니까 세컨더리 인덱스 개념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익스프레션 혹은 펑셔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시지만 다른 영역, 이제 NoSQL 영역에서 이제 키밸류 기반이라든가 다른 형태를 가시게 되면 아직까지 RDBMS에 비해서 그런 기능이 제약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런 기능들을 얼마만큼 풀리 지원해 줄 수 있고 내가 만족할 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 꼭지로 또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로는 어떤 걸 질문을 던지셔야 되냐면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일관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한 스펙에 트랜잭션 ACI들을 풀리 지원하느냐라는 꼭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체크박스 같은 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컨시던시나 트랜잭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기본 베이직은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248-365 고가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고가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방법은 똑같은 서버를 하나 리플리케이션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분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스토리가 나눠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지시게 되냐면 컨시스턴시 리드를 던지시게 돼요. 내가 읽는 데이터에 대해서 일관성을 어떤 레벨에서 보정해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던지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어떤 레벨로 그걸 보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되거든요. 단지 고가형성이 지원된다고 해서 이건 고가형성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형태로 리플리케이션을 뜨는 구조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퍼포먼스와 컨시스턴시와 어베일비티의 관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꼭지로 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꼭지로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많은 환경에서 고객분들의 아키텍처를 이렇게 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딱 가운데 중심을 잡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많은 것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협력이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화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둡하고도 스파크하고도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하고도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하고도 굉장히 잘 코어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형태의 API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 API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부드럽게 지원될 수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게 아마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은 뭐냐면 아무래도 개발자가 2,000명, 3,000명 되는 곳에서도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메인 업무화 되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여러 업무에서 사용되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던지시는 질문 자체가 서포트 프로세스예요. 혹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서포트 프로세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꼭지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나면서 느껴본 게 고객분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원할 때 밑단에 깔린 질문들은 총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클라우드로 모든 것이 바뀌어가다 보니까 요즘에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리프트 앤 시프트가 용이하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아니면 하이브리드 혹은 어떤 인바이먼트에서 자유롭게 돌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총 그런 6가지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답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6가지 질문을 놔두고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체크리스트나 혹은 상중하나 10점 만점에 몇 점 만점을 주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아트라스 서비스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데 가장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뭐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쉬워야 된다, 유연성 있어야 된다, 빨라야 된다.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포맷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나눠보면 다 지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이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이 있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에 오신 것 같은데 곰곰이 시장을 좀 저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IDBM에 쓰던 노에스케이던 시장을 돌아보면 요즘에 특이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특이사항이 뭐냐면 IDBMS 영역이든 노에스케이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제이슨이라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마이에스큐엘도 마찬가지고 포스크도 마찬가지고 다른 노에스큐엘 영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데이터 포맷 중에 제이슨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레거시 업무상에서 돌았던 데이터 모델하고 다르게 왜 요즘에 와서 데이터 모델에 있어서 제이슨을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이슨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오는 데 있어서 중간에 지금 나가오시면 많은 업무들이 중간에 OR 매핑 과정을 거쳐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까지도 많은 부분이 IDBS를 쓰다 보니까 프로그램 단에서는 제이슨이라는 형태대로 많은 데이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저장할 때는 테이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OR 매핑 과정이 논리적이었던 피지컬하게든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OR 매핑이라는 어떤 프레임워크 단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DBA 분들은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텐데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 때는 내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커맨드면 그냥 끝나요. 근데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고 내가 관리하는 테이블이 마스터성 테이블이고 여러 서비스에서 연관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테이블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어떤 카드라든가 뱅킹 트랜잭션에서 마스터성 테이블을 변경한다? 이거는 거의 이제 정해놓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또한 제조 쪽에서 요즘에는 IoT다, 스마트 팩토리다 해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시는데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어느 제품의 어느 이퀴브먼트에서 만든 센서냐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나의 정교화된 테이블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이슨 형태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유연하고 플렉서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떤 속도나 성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속도나 성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어떤 시스템 인프라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직관적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이슨이 직관적이다라고 많은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테이블은 직관적이지 않나요? 아마도 익숙한 걸로 따지면 많은 분들 중에 개발자분들은 제이슨이 되게 익숙할 거고 DBA 분들은 테이블이 되게 익숙할 거예요. 익숙한 걸로 따지면. 근데 이제 직관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더 원장이나 원장을 받으면 원장과 굉장히 저희가 인간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직관적인 게 원장이라는 그 주문서겠죠. 근데 그게 DB화 해가지고 정비화 작업이나 EID 작업을 하게 되면 테이블과 엔터티와 릴레이션십으로 다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관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제이슨으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더블하고 그걸 적용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OR 매핑이 사라지면서 얻는 개발 사이클의 성능이 되게 좋아지고요.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조인이라든가 불필요한 오퍼레이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능적인 이점이 있게 되고요. 다양한 데이터 및 쿼리를 지원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제이슨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기존에 이런 걸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슨을 DB에 저장하고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제이슨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을 파싱해가지고 읽어오고 필터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이슨에 있는 컬럼 하나하나 인덱스 걸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걸 저장했다 하더라도 읽어가지고 파싱하는데 메모리를 많이 써야 되고 CPU를 그만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형태로 저장된 거를 내가 어떻게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느냐, 인덱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데이터베이스든 제이슨을 확장한다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핸스를 하고 있고 애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몽고DB가 사실은 제이슨이라는 다큐멘테이션 모델을 가장 먼저 시장에서 다뤘고요. 그 실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어디서든지 제이슨 다큐멘테이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면에 있어서 몽고DB가 좀 시장에서 리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장한다는 개념은 좀 다른 관점이에요. 데이터를 쓰고 읽고 편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이었다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거는 고가형성이에요. 고가형성이 왜 그러냐면 제가 약간 IDB에 익숙하시면 IDB부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싫든 좋든 아주 크리티컬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는 오라클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면 업무일수록 그 구성이 되게 똑같아요. RAC라는 구조에 ADG라는 분산 데이터가드 이런 형태를 써서 HA 구성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요즘 생각하는 건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IDBMS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가 뭐냐면 스케일 아웃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걸 릴레이션과 포링키다 이런 논리적으로 다 관계에 맺어놨는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여러 군데 나눠 쪼갠다고 한다면 단지 데이터만 쪼개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관련성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놔야지 IO나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데이터 모델이 가져주는 어떤 한계 때문에 스케일 아웃 자체가 다른 노에스케일 영역에 비해서 굉장히 한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다른 형태의 고가형성을 유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몽고DB는 고가형성을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3개의 노드를 복제셋이라고 표현합니다. 리플리카 셋의 복제셋이고 하나의 노드가 프라이머리 노드가 되고요. 2개의 노드가 세컨더리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PSS 구조라 말을 하는데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기본적으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게 되고 세컨더리 노드는 고가형성을 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고가형성을 제공해 드리고요. 스케일러빌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성능의 어떤 데이터의 확장성의 문제인데요. 요즘에는 워낙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증가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에 영향이 없어야 되고 고객분들의 작업을 최소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샤딩이란 어떤 아키텍처를 통해서 샤딩이라는 아키텍처는 워낙 커먼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샤딩이라는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로드 아이솔레이션은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이제 하이어빌리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데이터 구성을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으시면 고객분들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떤 의견을 주시냐면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 DR이든 뭐든 간에 복제셋을 어떻게든 잘 활용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제셋을 리포팅성 서버로 하던 워크로드 아이솔레이션을 쓰던 혹은 스파게의 워크노드로 쓰던 아니면 분석 툴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노드로 쓰던 간에 그런 형태의 어떤 워크로드 아이솔레이션을 위한 작업으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근데 기존의 그 복제셋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뭐 리포트성 서버를 리드오니성으로 읽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별도의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ETL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데이터 싱크를 맞춰주거든요. 하지만 몽고DB의 리플리카셋 개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리플리카셋의 어떤 세컨더리 노드 자체를 워크로드 아이솔레이션을 위한 노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팍에서 워크노드를 사용한다거나 BI에서 붙어서 어떤 타블라든가 스파파이어에서 사용하는 분석 리포팅성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분석용을 위한 배치 쿼리만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로컬리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로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하시는 고객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건 꼭 고객 회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비즈니스 모델을 글로벌하게 사용하실 때 클라우드 환경이 되게 이점이 있고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걸 최대로 레버리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즘의 제약 조건들을 많이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 제약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GDPR이라든가 우리나라
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데이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글로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레이턴시 문제가 항상 동작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만든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몽고DB 아틀라스라는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몽고DB 아틀라스라는 서비스는 몽고DB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파스 서비스로 보시면 되고요. 매니지드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인프라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엔딩 포인트만 드리는 거고요. 그 백단의 인프라나 모든 거는 몽고DB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약간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가실 때 많은 고민이 딱 두 가지일 거예요. 매니지드 서비스를 쓸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IaaS나 EC2 머신 위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쓸 것이냐. 누가 좋고 나쁘고는 없겠죠.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고객의 환경에 맞게끔, 고객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맞게끔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을까, 파스 쓰는 게 좋을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는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요즘에 빠르게 타임 투 마켓이나 고투 마켓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쪽 업무에서는 IaaS보다는 파스상에서 매니지된 서비스를 선호하세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빨리 더 거기에 포커스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 고객분들은 어떤 내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개발에 신경을 쓰고 빨리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빨리 만들고 인핸스 시키는 데 더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매니지 서비스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서비스가 시장에 들어와 있고 내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걸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 쓰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코스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aaS에서 자체 개발한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코스트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게 인력 비용이든 관리 비용이든 간에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 비즈니스의 민첩성이라든가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시장에 빨리 어답션하고 빨리 들어갈 것인가를 보고선 어떤 환경이 더 좋을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첩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틀라스라고 이제 매니지 서비스를 만들 때 6가지의 필러를 좀 뒀는데요. 첫 번째 필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DBA도 아니고 내가 개발자인 사람이 디플로이 할 수도 있고요. DBA가 디플로이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어떤 기획자, 초신 어떤 내가 전혀 다른 어떤 아키텍처 없이도 클릭 해가지고 가용성 있게 빨리빨리 디플로이 하는 걸 저희가 기본적으로 디자인 설계에 그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셀프 서비스 하는 형태대로 디플로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틱한 건 제가 그냥 고객 예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 고객 중에 그 블록체인 기반에서 아이쇼 서비스를 저희 아틀라스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베이스도 그 백그라운드는 전부 다 아틀라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ICO하는 업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특정 코인을 내가 이제는 거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코인이 굉장히 히트 칠지 아니면 히트 못 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히트 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스케일업을 해놓는 겁니다. 스케일업을 해놓고 트랜잭션 들어오는 걸 봐서 스케일이 돼가지고 이제 트랜잭션 그만큼 몰리게 되면 그 상태로 쓰는 거고, 생각보다 ICO가 생각보다 그 거래가 그렇게 생각보다 시원치 않다라고 하면 스케일을 다시 내려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케일아웃이나 스케일업 다운 이런 것이 굉장히 엘라스틱하게 자유롭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또한 어떨 때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냐면 개발하는데 너무 급해요. 빨리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튜닝을 아직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쉐입을 좀 높게 측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서비스가 되고 나서 이제는 인덱스라든가 여러 가지 튜닝을 통해서 이 쉐입을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할 때도 이런 스케일 일라스틱한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꼭지로 잡은 건 클라우드 어그노스틱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개념 그냥 어떤 어감이냐면 특정 클라우드에 존속되어지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가 이때도 쓴 말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는 메이저 세계 업체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 프로바이더 하에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락인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크라우드 올라가시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질문이 보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신경을 썼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 서비스는 ISO 27000이라는 국제 그 보안 인증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오디팅이다, 인크립션이다 이런 건 어떻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준수하고 있고요.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힙합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따놨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도 인증 오디팅을 받아서 오디팅된 리포팅을 고객한테 오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프트 레벨에서 저희가 오디팅을 받아서 NDA가 되어지는 고객들한테는 그 오디팅 리포트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백단 인프라 관점에서 저희가 보완을 해드리는 거고요. 실적으로 이제 DB 레벨에서 어떤 보안을 이야기한다면 네 가지 관점입니다. 이 보안은 이야기할 때 네 가지가 어떻게 지원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 오디팅이겠죠. 오디팅 레벨이 어디까지 되느냐. 두 번째는 암호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권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접속 지연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형태로 나눠질 거예요. 뭐 오서라이션, 오디팅, 뭐 그다음에 어선스케이션, 인크립션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런 부분을 엔터프라이즈 랩에서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AWS 사용하신 분들이나 다른 여러 그 VPC 개념, 뭐 VP 넷 개념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제품 자체가 인프라는 그 AWS 인프라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객분들에게 별도의 VPC 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VPC하고는 피어링을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피어링 서브넷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모니터링은 어떤 게 기준이냐면 워낙 IDBMS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리딩을 하다 보니까 IDBMS 영역은 주변에 에코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툴도 되게 많고요. 서드파티 툴에서 되게 다양한 모니터링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NoSQL 영역이나 신규 요즘에 몽고디비나 이런 다른 쪽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때 고객분들은 그 기준이 기존에 사용했던 모니터링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모니터링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가령 풀랜더 비주얼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성능 지표들도 매트릭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게 매트릭이 단지 뭐 OS 매트릭만 되는 게 아니라 성능 매트릭, 스로우풋 매트릭, 그다음에 하드웨어 리소스 매트릭을 얼마나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여 가지 정도의 매트릭을 만들어서 그 100여 가지 정도의 매트릭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백업이겠죠. 백업은 요구사항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 흔한 말로 콜드 백업이 필요하냐 핫 백업이 필요하냐,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 리커버리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받아놓은 시점으로만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저희가 두 가지 다 지원을 하고요. 특히 컨티뉴어스 백업하는 형태로 저희가 백업을 받게 되면 리스토어를 안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백업 대상에서 커리를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컬러블 백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백업에 대해서는 약간 기능이 좀 바뀔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컨티뉴스 백업과 클라우드 프로바이드 스냅스 백업 두 가지를 제공을 했는데 컨티뉴스 백업은 저희가 이제 디프리케이트 시킬 예정이고요. 이 모든 기능을 클라우드 프로바이드 스냅샷에 다 넣을 예정입니다. 올 6월에 아마 그게 리리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백업 부분은 여러분이 IPO와 RTO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리텐션 주기라든가 백업 주기를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아트라스 쓰시게 되면 저희 아트라스 데이터베이스에 얹어지는 서비스 중에 스티치라는 백엔드 애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파이어베이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백엔드 단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저희 스티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트리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변경이 이루어질 때 그거를 어떤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세컨드 오퍼레이션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없지만 차트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어떤 BI 툴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BI 툴이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들 만나보면은 특정 부서나 특정 팀에서 사용하게 되고 일반 유저들은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는 아트라스의 그 몽고디비 차트라는 걸 인게이지 시키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차트로 다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저 거기서 만들어진 차트는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 인베디드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아트라스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 장표고요. 제가 간단히 화면에 몇 가지 화면을 보여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AWS 16개 이전에서 저희 아트라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아트라스 서비스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인프라 위에서 저희가 올라가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6개 리전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리전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하시는 쉐입을 선택하고 원하시는 구성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그 지역의 서비스가 디플로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엔딩 포인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접속하셔서 개발하시고 테스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특징 있는 서비스를 좀 말씀드리면 글로벌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어떤 그 매니지 서비스와는 다른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가 국내 고객도 그렇고 외국 고객도 그렇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유럽과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시켜서 서비스를 하시길 바라세요. 근데 데이터들 때문에 데이터는 바깥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데이터는 유럽에 있어야 되고 아시아에 있는 데이터는 아시아에 있어야 되고 미국에 있는 데는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글로벌로 묶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리드 라이트는 각 지역에서 되어지고 업무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형태의 클러스터링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지역은 내 데이터가 바깥에 나가는 걸 허락해 주는 지역도 있어요. 혹은 어떤 데이터는 나갈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리드 노드를 크로스 지역으로 만들어서 내가 리드할 때 또한 내 지역에서 다른 쪽 지역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끔 레이턴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강조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강조한다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신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하고 했던 국내 고객분 중에 한 분 중이 그런 서비스를 원하셔서 이런 구성을 저희가 가이드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성은 뭐냐면 내가 리전 간의 HA 구성을 하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서울 리전하고 도쿄 리전을 HA로 묶고 싶다. 그러니까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겠지만 리전 안에 뭐 AD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적겠지만 그 리전이 혹시나 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내 서비스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전 간의 멀티 리전은 구성은 가능합니다. 그 멀티 리전 개수를 싱가포르, 도쿄, 서울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서울하고 싱가포르만 묶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리전 간의 HA를 가능하고요. 또한 저희 고객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도쿄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HA보다는 서비스를 좀 나눠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쿄 쪽에서는 컨텐츠 관리 쪽, 서울 쪽에서는 페이먼트나 지불 쪽 관련돼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멀티 리전으로 구성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멀티 리전을 구성을 하실 때 저희가 볼 때 일렉터블 노드라는 개념이 있고 리드온리 노드라는 개념이 있고 어너링 노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리전별로 원하시는 컨피그로 다 잡을 수가 있는데 단지 내가 일렉터블 노드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리드온리 노드로 잡을 것이냐 어너링 노드로 잡을 것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일렉터블 노드라는 개념은 내가 지금 프라이머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컨더리 노드가 프라이머리가 될 수 있는 노드입니다. 근데 밑에 리드 노드나 어너링 노드는 얘네들은 그런 프라이머리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용도가 따로 있는 겁니다. 나는 어너링 노드만 쓸게. 나는 리드온리만 쓸게. 이게 의미가 뭐냐면 요즘에는 워크로드가 이렇게 믹스돼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은행에서 말하는 계정계다 정보계다 혹은 배치해서 뭐 다른 쪽에서 말하는 분석용이다 아니면 OTP용이다 자체가 같은 데이터지만 서로 다른 I/O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서로에 대한 간섭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이런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워크로드 아이솔레이션을 위해서 별도의 ETL 작업이라든가 별도의 데이터를 카피하는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몽고DB 내에서 오피로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감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성으로 인해 멀티 리전 구성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궁금하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던진 쿼리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혹은 내가 지금 액세스하려고 하는 테이블 컬렉션이 괜히 어떤 상태이냐 괜히 막 이런 것들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나 하드웨어 메모리 상황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가장 핫한 테이블, 핫한 컬렉션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밑단에는 슬로우 쿼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슬로우 쿼리 찍게 되면 시적으로 슬로우 쿼리가 뭐고 어떤 상태이다, 어떤 컬렉션인 걸 보여주기 때문에 개발자들이나 운영자가 봤을 때 지금 시스템을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100개의 매트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리드라이트 횟수라든가 혹은 리드라이트 시간이라든가 혹은 OP 카운트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 페이징 아웃 페이징이라든가 혹은 CPU도 뭐 시스템 CPU 이런 거 다 상세하게, 네트워크 또한 마찬가지고요. 노드 간의 OP 로그 갭, 이 모든 것들을 한 100여 가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클라우드 대시보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밑에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원하시는 걸 클릭해서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고객들 만나면서 저 100개를 다 보시는 고객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각 시스템마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객분들이 아셔서 혹은 그런 걸 저희들하고 같이 찾으셔서 그런 것들만 모니터링 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성능 어드바이저 기능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돌릴 때 느린 쿼리를 저희가 옆에 얼럿을 해드려요. 이 쿼리가 몇 회 수행됐고 수행될 때마다 시간이 얼마 걸렸고, 근데 이 쿼리는 아마도 이 인덱스를 잡으면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인덱스를 잡을 때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 라는 걸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분이 굉장히 높은 쉐입을 쓰고 계셨어요. M60이라는 쉐입을 쓰고 계셨는데 저희가 가서 봤더니 이 성능 어드바이저 쪽에서 나오는 기능이 되는데 고객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개발하는데 바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셔서 요거 사용하는 법 알려드리고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튜닝을 해드리고 필요 없는 인덱스 날리고 인덱스 다시 만들어드리고 그래가지고 M60을 M4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쉐입을. 그래서 시적으로 그런 식의 도움을 많이 하시고요. 요런 성능 어드바이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VPC 보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것들만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종단간 암호화도 다 저희가 TLS나 SL에 따른 다 종단간 암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VPC 피어링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VPC 피어링이 기존에 왜 이야기가 됐었냐면, 기존에 AWS에서 본인들의 VPS를 쓰고 있다가 아트라스 쓰고자 한다면 별도의 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안 이슈라든가 관리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와 연결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뭐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지사 생겼을 때 한국에 한 100여 개 고객사가 아트라스를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 10개월 지난 시점에서 한 300군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여러분이 알만한 스타트업들 이런 분들은 거의 가보시면 전부 저희 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컨설팅 해드리고 약간 도움을 드리고 저희가 어려움이 없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뭐 예를 든다면 요즘에 이제는 뱅크셀러들 좀 많이 알고 계셔서 레이니스트라고 하는 이쪽에서 자산관리 러셋 프로그램에서 한 10개 클러스터를 구성 중에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클러스터 10개가 다 몽고D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트라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서 아트라스 쓰게 됐던 이유를 여쭤봤더니, 자산관리 어셋을 하는 데 있어서 소스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받지 않습니까? 카드사에서도 받고 보험사에서 받고 뭐 증권원에서도 받고 이러는데 그 포맷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맷들을 다 다른 포맷들을 저희가 머지해서 하나의 싱글뷰라든가 개인화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제이슨 형태가 가장 좋았더라라고 말을 해주셨고요.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아트라스를 쓰게 되셨고, 아트라스 쓰시다가 보니까 이제 분석 업무도 돌리셔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그 에테나 서비스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 서비스를 돌리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6월에 발표할 서비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6월에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리리즈할 거냐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아카이브 용도로 많이 사용하거나 분석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른 형태의 쿼리 API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새로 배포될 서비스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있는 데이터를 몽고DB에 있냐 MQ를 통해서 바로 액세스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올 6월에 발표될 서비스에서는 기존의 몽고DB에서 쓰는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거나 분석 용도로 오브젝트 스토리를 내렸을 때 별도의 서비스가 아닌 몽고DB 그 쿼리 API를 이용해서 똑같이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 마쳤고요.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G10으로 오시면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데모를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 있으니 오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